안녕하세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중학교 한문시험 대비를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이번 수업은 24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기는 24개나 되기 때문에 그 순서나 명칭 그리고 특징을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외워야 되는 것을 반복할 테니까 끝까지 보고 한 번에 암기해서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24절기란 무엇인가 보면 태양의 황도상의 위치에 따라 계절적 구분을 위하여 만든 것으로 황도에서 춘분점을 기점으로 15도 간격으로 24개의 절기로 나타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아직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자세히 알아볼게요. 24절기 그러면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즉 지구에서 바라본 태양의 변화를 관측하여 만든 것이 24절기입니다. 360도를 15도 간격으로 나누어 놔서 24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입춘에서 시작해서 6개가 봄이고 입하에서 시작해서 6개가 여름, 입추에서 시작해서 6개가 가을, 입동에서 시작해서 6개가 겨울입니다.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24절기란 무엇인가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24절기는 농사를 짓는데 음력의 기준이라 불편함이 많아서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일조량, 강수량, 기온 등을 보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24절기는 그래서 음력이 아니고 양력이고 매월 4일에서 8일 그리고 19일에서 23일 사이에 생깁니다. 24절기의 이름은 중국 주나라 때 처음 생겼다고 하고요. 환경이 0인 날을 춘분으로 하여 절기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황도를 따라 15도 간격으로 24절기를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 먼저 봄, 봄춘, 첫 번째 입춘, 설립, 봄춘, 봄의 시작을 알리고 두 번째 우수, 비우, 물수, 그러니까 비우자가 들어가면 봄이에요. 비가 들어가면 봄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눈이 그치고 봄비가 내린다. 세 번째 경칩, 놀랄경 수물칩, 숨어있던 개구리가 깜짝 놀라 나온다 해서 경칩이고 네 번째 춘분, 봄춘, 나눌뿐,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로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낮이 이제 조금 길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외우면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 청명은 맑을 청, 밝을 명, 봄농사, 이제 날씨가 좋아서 봄농사를 준비하고 여섯 번째 고구, 곡식곡, 비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여름, 여름하, 첫 번째 입하, 설립, 여름하, 여름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 소만, 작을소, 찰만,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이다. 3번 까끄라기망, 씨종, 씨를 뿌리기 시작한다. 네 번째 하지, 여름하, 이를지, 하지는 중요한데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 하지입니다. 다섯 번째 소서, 적을소, 더울서, 더위의 시작, 작은 더위. 자, 여기서 더울서자 한번 공부해 볼까요? 더울서자는 태양 밑에 놈자, 사람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밑에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더울서자가 들어가면 여름 하자입니다. 여섯 번째 대서, 큰데 더울서, 더위가 가장 심하다. 가을, 가을추, 첫 번째 입추, 설립, 가을추, 가을의 시작. 두 번째 고처, 더울서. 여기서도 더울서가 들어가서 여름하고 헷갈리는데 여기 더울서는 더위가 물러난다는 뜻이에요. 더위가 식어간다 해서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처서는 여름이 아니고 가을입니다. 처서에는 모기가 입이 삐뚤어진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기가 힘을 잃을 만큼 더위가 식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백로, 흰백, 이슬로. 자, 우리 이슬로자 한번 공부해 볼까요? 이슬로자는 비우 밑에 길로자가 들어가거든요. 길로에서 발음이 왔죠. 그래서 이슬로가 들어가면 가을이고요. 그리고 또 밑에 나오는데 비우 밑에 서로 상자가 나오면 설이 상입니다. 하늘하고 상관 있는 건 전부 비우 부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을을 외울 때면 가을 추자는 알고
이슬로와 서리가 들어가면 가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번째, 추분. 가을 추, 나눌 분. 추분인데 여기도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써있지만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서 밤이 조금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거의 같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 다섯 번째, 한로, 찰한, 차다 할 때 찰한, 이슬로, 찬 이슬이 내린다. 여섯 번째, 상강, 서리상, 내릴강,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다음은 겨울, 겨울동. 첫 번째, 설립, 겨울동, 겨울의 시작. 두 번째, 작을소, 눈설. 눈설자도 보면 비유 밑에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가서 눈설입니다. 눈설이 들어가면 겨울이에요. 세 번째, 큰데, 눈설. 큰 눈이 온다. 네 번째, 동지. 이게 중요하죠. 겨울동, 이를지. 밤이 가장 긴 시기가 동지입니다. 동지에는 팥죽을 씌워 먹는 풍습이 현재까지 남아있죠. 다섯 번째, 작을소 찰한. 여기에서 이 찰한자는 앞에 한로 할 때도 나왔었는데 소한 할 때도 나오고 그 다음 대한 할 때도 찰한자가 나옵니다. 소한은 가장 추운 때고 마지막 여섯 번째 대한, 큰데 찰한, 가장 큰 추위랍니다. 근데 사실 소한이 가장 추워서 대한이가 소한이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 이런 속담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순서대로 외워보았는데 이번에는 특징을 잡아서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춘 봄의 시작, 입하 여름의 시작, 입추 가을의 시작, 입동 겨울의 시작. 이거는 추나추동만 알면 찾을 수 있죠. 춘분, 봄춘 나눌 뿐,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그 반대 추분, 가을추 나눌 뿐,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 여름의 특징 하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그 반대 동지,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 이거는 낮과 밤의 길이로 나누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춘분, 추분, 하지, 동지 외우고, 그 다음 비가 오면 봄이라 그랬죠? 비우, 물수, 우수. 우수, 봄비가 내린다. 고구, 곡식곡, 비우, 곡식이 내리는 비가 내린다. 그 다음 여름의 특징을 잡아서 여름은 더울 서자가 들어가면 여름입니다. 소서, 대서. 가을의 특징은 서리와 이슬이에요. 백로, 흰백 이슬로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 상강, 서리상, 내릴강,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겨울은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만 외우면 벌써 16개를 외웠거든요. 자, 나머지를 다시 외워봅시다. 경칩, 개구리가 놀라서 깨어난다. 청명, 봄농사가 시작한다. 그래서 봄에 있고요. 여름에 있는 거는 소망과 망종이 있는데 이 망자, 요 까끄라기 망이라 여기 풀 들어가는 이걸 써야 돼요. 소망과 망종은 농사에 관련된 글자라 좀 외우기가 어려운데 수염이 달려있는 풀, 벼와 같은 풀, 까끄라기가 있는 풀의 종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있고요. 가을은 처서, 이거는 더울 서자가 있지만 선생님이 더위가 물러난다는 뜻이라 가을에 있고, 그 다음 찰한, 이슬로, 한로, 여기도 이슬로, 찰한이 들어가지만 이슬로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가을입니다. 겨울은 쉬워요. 소설, 눈설자가 들어가고 대설, 눈설자가 들어가서 소설, 대설, 겨울에 있습니다. 외우기 쉬운 순서대로 외워보았는데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봄의 시작 입춘, 여름의 시작 입하, 가을의 시작 입추, 겨울의 시작 입동,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가을에 같은 추분, 낮이 가장 긴 하지, 밤이 가장 긴 동지, 비가 와서 우수, 고구, 여름, 소서, 더울서, 대서, 가을, 백로, 상강, 소한, 대한. 봄의 마지막 외우는 것, 개구리가 놀라는 경칩, 날씨가 맑은 청명, 농사 짓는 소망과 망종,
가을은 처서, 더위가 물러간다. 한로, 찬이슬이 내린다. 겨울은 소설과 대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외우기 특징으로 외워서 외울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것의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다음은 순서를 외워보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부터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여름은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되서. 가을은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겨울은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땡땡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기후의 특징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24개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땡땡의 이름만 알아도 날씨를 유추할 수 있어 농경 생활에 편리하다. 이거의 답은 뭘까요? 절기겠네요. 절기는, 그렇죠? 여기서 24절기라고 써도 되고 절기라도 꼭 그냥 절기라고 써도 됩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땡땡 대길, 크게 길하라. 이 글자, 길할 길자죠. 어떤 교과서에도 다 있는데 입춘은 계절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입춘 대길하여 봄을 맞이하여 새해가 시작되어 크게 좋은 일이 있어라. 문이나 이런 데 많이 써붙였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설립 봄춘 입춘, 설립 여름아 입하, 설립 가을추 입추, 설립 겨울동 입동, 겨울동 이를지 동지. 그래서 답은 입춘이었습니다.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힌다는 땡땡인데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24절기를 말하는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찬 이슬이 맺힌다는 땡땡인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한 번씩 해볼까요? 입춘, 가을추, 입추. 이건 아니고, 고처, 더울서. 이것도 아니고, 흰백, 이슬로. 흰 이슬? 이슬이 들어갔네요. 찰한, 이슬로. 찰한, 찬 이슬. 그러니까 여기 찬 이슬이라 했으니까 답은 백로가 아니라 한로였네요. 자, 마지막 거. 서리상, 내릴강, 상강이었습니다. 다음은 절기 중 먼저 오는 순서대로 쓰시오 해놨어요. 당연히 첫 번째 입춘, 두 번째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우수, 세 번째 개구리가 놀라는 경칩, 네 번째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 다섯 번째 맑은 날씨 청명, 여섯 번째 곡식을 심을 비, 고구가 답이었습니다. 다음은 다음 중 계절이 다른 절기, 고구, 봄이고, 입춘, 봄이고, 하지는 여름 하니까 이게 답이네요. 춘분도 봄춘이니까 봄이고, 경칩, 개구리가 놀라니까 이것도 봄입니다. 그래서 답은 하지.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는 여기 있죠? 하지, 여름하, 이를지, 하지. 이게 답입니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은 동지였죠. 한자도 잘 모르는데 한 문장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절기 같은 명칭을 외우기는 까다로웠을 거예요. 먼저 한자 실력을 키우고 공부를 하면 훨씬 쉽습니다. 잘 외워서 한자 시험 꼭 100점 맞으세요. 감사합니다.